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목요일마다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민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투표까지 지금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점점 이 많은 분들이 떨린다 이런 말도 하고 계신데 의원님이 지금 파악하고 느끼고 있는 바닥 민심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박 기자님이 뭐 떨린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좀 생각이 좀 틀려요. 선거라는 게 예, 이 지지율 추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뭐 한 달 전에 음,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 나쁘면은 뭐 네, 꽝인 거죠. 예, 근데 최근 이제 며칠 사이에 윤석열 후보는 좀 하락세고 음, 이재명 후보는 좀 상승세예요. 그래서 아하,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이제 붙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요런 윤석열 하락세, 네, 이재명 상승세 추세가 며칠 더 지속된다면 이번 주말에 네. 골든 크로스를 맞지 않을까 생각이 어, 되고요. 예.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음, 다음 주 목요일 날 3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있거든요. 그렇네요. 따라서 이번 주말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선거 때까지 쭉 갈 거기 때문에 네.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리는 아주 큰 계기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음, 지지자들은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되겠다. 그런 네. 이제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고, 음, 그래서 또 이제 내일 2차 TV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번의 토론회가 더 있기 때문에 음, 토론회에서 결국에는 1차에서도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좀 더 포인트를 얻었고 2차, 3차에서 더 선전한다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골든 크로스를 이번 어, 주말에 맞게 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로 3월 9일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까지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의원님하고 제가 이제 통화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지지율 격차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 그것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서 네. 참 이러다가 이게 좀 굳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제가 뭐 여쭤봤던 그런 기억도 좀 있는데 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요인 어떤 게 좀 작용했을까요? 선거는 인생하고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금하고도 상황이 틀리듯이 그러니까요. 이번 주말에 골든 크로스를 겪게 되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보는데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음. 이번 추경을 우리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힘에서는 추경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음. 선거 이후에나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자영업자들 그 소상공인들은 어제부터 네. 300만 원 지원금을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한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추경을 밀어붙인 거에 대한 평가를 음. 주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철수 단일화 결렬이 가져온 그런 이제 어. 효과라고 봅니다. 예예. 그래서 지난 한 10일 정도의 단일화 이 효과 때문에 단일화 이슈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상당히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이제 결렬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네. 에게 이제 이롭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세 음. 번째로는 역시 이제 지난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다움의 음. 이제 회복 이것에 네.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 요 세 아하. 가지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러면 이 야권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뭔가 이제 불씨가 살아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제 시간도 며칠 남았냐 시간이 그러면서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전망은 안 될 예, 거라고 좀 보고 전에 박 계시는 거예요? 기자님이 네. 표현한 지지율 요동치고 네네. 있다는 표현보다는 네. 이번 주말 골든 크로스를 맞고 있다 아, 정도로 저는 표현을 더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라는 게 인생이랑 똑같아요.
정치인의 관계도 네. 대선 후보랄지라도 사람 간의 관계거든요. 음.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한 모멸감을 주었으니 안철수 후보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이고 성공한 신화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저도 네네. 20대 국회 시절에 안철수 음. 후보하고 상임위도 함께 봤거든요. 아, 예. 이분 자존심 건드리면은 다 음. 죽습니다. 네. 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나 국민힘 측에서 그렇게 모멸감 주는 언사를 했고, 그다음에 음.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했는데, 네. 고인의 뭐 유서가 어디 있느냐, 유서에 그런 거 음. 있느냐, 그거 정말, 음. 그가 정말 아주 못된 표현이죠. 예? 예, 네. 산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자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음. 우리가 독립운동가 유지를 받들겠다고 했을 때, 뭐, 독립운동가가 안민석한테 유지를 받들어 달라고 유언을 남기에 말을 한 음음. 독립운동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네. 아닌데, 여러 가지 말장난 치면서 사람을 음. 조롱하고 모멸하는, 그걸 이제 안철수 후보가 느꼈으니까 네. 아마 피가 거꾸로 쏟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예. 아마 이제 뭐 단일화 역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음. 이번 28일 날이 투표용지 인쇄. 예. 투표용지 인쇄하는 날이니까 뭐 그때까지는 사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심정으로 봐야 아. 되는데요. 우선 네. 내일 토론회를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토론회에서 안철수 음. 후보의 태도, 네. 윤석열에 대한 어떤 당황스러운 음. 윤석열 후보가 도저히 준비되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안철수로서는 상식적인 평범한 질문을 네. 마구마구 쏟아내면 저건 이제 전혀 이제 생각이 없는 거구나, 끝난 아하. 거구나, 그렇게 예. 보일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냥 예. 그런 토론회 내일 토론회 분위기와 또 토론회 음. 결과 뭐 그것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토론회 한번 주시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 이 국민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하고 또 목포 유세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요즘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이 몽상가인 공산당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 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 맡겨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제는 뭐 김대중 정신 이거를 내가 더 제가 잘 계승할 거다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철진한 색깔론으로 표를 얻으려는 후보는 국민들이 음, 응징할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 대해서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아, 보고요. 예. 특히 그런 색깔론을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네. 뭐 김대중 정신과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색깔론의 가장 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요. 이건 김대중 음,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고 네. 호남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호남 사람들의 평균 정치 수준은 네. 최소한 윤석열 후보보다는 높습니다. 하하. 자, 그 한마디로 뭐 정리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유세 현장 다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런 색깔론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어서 이것도 좀 아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좀 눈에 좀 들어오는 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그 양쪽 눈 시력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부동시 이걸로 병역 면제받은 부분인데 윤 후보의 시력이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의혹을 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넉넉하게 답변을 아,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하시죠. 예. 대한민국은 두 가지 비리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 비리고 두 번째는 병력 비리인데요. 네.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병력 비리로 군 면제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대통령 자질이 없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음. 후보를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아들. 아들의 병력 비리로 대통령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음. 경우는 아들도 아니고 당사자 문제입니다. 아. 저는 99%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82년에 99%. 예. 서울대학교 법대생 윤석열은 네. 백으로
군대를 뺐을 것이다. 네. 라는 의심을 저는 99%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윤석열 후보의 시력 쪽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요. 두 가지 아주 불가사의한, 네. 불가능한 음. 그러한 시력 측정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 82년의 시력이 94년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82년은 시력이 나빠서 부동시라는 걸로 해가지고 군 면제가 되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제 시력 차이가 좌우가 0.7입니다. 시력 차이가. 네. 근데 94년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 검사. 임용될 예. 때 공무원 신체 검사 받았던 해입니다. 그 공무원 그렇죠. 신체 검사 자료는 양쪽의 시력 차이가 0.3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02년 검사 재임용 때 또 한 번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때도 네. 역시 좌우 시력 차가 0.3입니다. 좋아진 거죠. 아하.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나쁜 눈이 이렇게 좋아지는. 좋아졌을 경우가. 네. 그런데 지난 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네. 0.7 차이로 다시 나빠집니다. 다시 부동시가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오신환 의원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예. 이거 당시에. 이렇게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의심스럽다. 네. 병력 비리 저지른 거 아니냐? 당장이라도 점심 때 국회에 있는 안과 가가지고 시력 측정 해봐라. 예. 그걸 안 했습니다. 아. 안 하고 그 다음날 청문회 끝난 다음날 네. 또 다른 병원 가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이 문제입니다. 오른쪽 눈이 네. 한 달 전에 6월 달에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자료에는 0.15입니다. 0.15. 네. 네. 근데 한 달 후에 또 다른 병원 가가지고 인사청문회 후에 검사했던 시력은 오른쪽 눈이 0.5입니다. 제가 제 주위에 아는 안과 의사들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네. 한 달 사이에 오른쪽 눈이 0.15에서 0.5로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느냐? 네. 5분 다, 한 4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가 없다. 아하. 예. 수술을 해도 그렇게는 안 된다. 네. 예. 어차피 시력 측정은 그 교정 시력이고 안경 끼고 시력 측정을 하니까는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제가 정드립니다. 82년 나쁜 시력, 92년, 94년, 94년, 2002년 좋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2019년 또 다시 나빠집니다. 이렇게 그 요술방망이 눈을 가진 사나이는 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 네. 99년 6월에 오른쪽 눈 0.15고 그 한 달 지난 7월에 오른쪽 눈 0.5. 이런 네. 요술방방이 지닌 사나이의 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의 눈을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요 요술방망이 눈으로 예. 군대가 이제 면제되었습니다.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82년 그 당시에는 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은 방위로 빠지고 군 면제하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요.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 딱 보면은 네. 눈 조금 나쁜 거 그거 좀 부풀려 가지고 빽 써가지고 빠지고 뭐 몸무게 좀 나가는 친구들 그거 좀 막 갑자기 부풀려 가지고 네. 몸무게로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이런 경우의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장이라도 내일 2차 토론 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유세 중간에도 근처에 있는 안과 가가지고 시력 측정하면 돼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줘야 된다. 자료만 그럼요. 내면 된다.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 남자가 가야 될 군대 병력 비리를 저질러서 군대를 뺐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가 될 어. 것입니다. 이것은 예. 이재명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네. 이거는 셀프 검증을 해서 그런 의혹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지금 당장에 지금 가겠다. 다른 지금 다 외부 이제 해석하겠다. 이제 연기해서라도 조정해서라도 네.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건 대통령 후보로서 아하. 해야 될 당연히 의무입니다. 이거는 예.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요. 네. 이건 후보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병력 예. 비리 저지른 사람이 음. 병력 비리 저질러서 군대 안 간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 40개월을 군대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길었네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 그래요. 네. 근데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야기합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 문제 하지 않으면은 네.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가 예. 이 의혹이 되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시력 검사 안 받고 본인 스스로가 나 병력 비리자다. 네. 그걸 시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런 의혹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고 국민들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게 된다면 그런 셈이다. 이런 근데 이제 말씀이신데. 문제는 예. 민주당에서 이걸 좀 제대로 이거를 좀 짚어내지를 못해요. 그러세요.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의 네. 좀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 문제예요. 물론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군대 안 간 경우는 거기다가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하다가 잡혀가고 구속되고 이제 그 사유로 민주화 운동 때문에 군대를 안 갔지만은 네. 어차피 군대 안 갔던 거 돼가지고 조금 떳떳하지 못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주 몇몇 안 되는 군대를 정상적으로 그것도 저는 장교로 복무를 했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군대 문제만 나오면은 자신 있고 떳떳하고 예. 혹시라도 주위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은 저거 빽 써가지고 돈 써가지고 안 간 사람 아니야?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지금 파헤쳐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백으로 군대를 뺐겠구나 그런 의심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안고등학교 졸업한 충안고등학교에도 그럼 고등학교 때 한번 시력을 한번 보자. 네네. 신체 검사했던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교육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시력을 측정한 건강 기록부는 다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존 연한이 다 지나가지고 그것은 폐기가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력은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밖에 모르고 어딘가에는 옛날에 다녔던 병원 같은 거 있으면은 알 수는 있겠죠. 그것도 그럼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찾아서 떳떳하게 그 당시에 나 고등학교 때도 좌우 시력 차이가 0.7이었다. 네. 그거 어딘가 옛날에 다니던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으니까 좋은 병원도 다니지 않았겠어요? 아마 아버님이 연대 교수였으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다녔을 거예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는 당연히 윤석열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시력 측정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내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당장에 안과 가가지고 시력 검사해도 되고요. 이것을 검증을 하는 거는 본인 당연한 의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의 권리이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평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분단 국가의 또 안보를 강조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본인을 둘러싼 병력 비리 문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본인이 다 자료 다 내고 셀프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 하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마 TV 토론까지 내일까지 이거 셀프 검증 안 해주면은 아마 내일 토론회에서도 이게 공방이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보다 더 똑똑해요. 국민들은 120시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후쿠시마 그거 일본이 원전. 그 방사물질 유출한 것이고 국민들은 다 아는 걸 윤석열 후보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차 토론에서도 이것을까지도 이제 저 윤석열 후보가 이걸 해명을 해놓지 못하면은 국민들은 아 저건 맞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저거 당시에 네. 자기 아버지 저 연대 교수였고 집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저 빽써가지고 그때 눈 가지고 장난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때 뺐겠네.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런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로서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자기가 지금 안과 가가지고 검사 당당하게 받고 해야 된다.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네.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 시력 측정했던 그 자료 공개하고 그러면 클리어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의 입장 저희가 다시 한번 그리고 이걸 클리어하지 보도록 하고요.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병력 비리로 군면제를 했다고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군 면제 부동시 관련된 의혹 이게 0.15 한 달 사이 0.15, 네. 0.5 이 차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뭐 의혹은 계속 앞으로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응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쪼개서 저희 방송에 좀 응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제가 네. 요즘 유세 지원 다니느라고 네. 목이 좀 잠겨서 예. 좀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저희가 진짜 정말 하루 다르고 한 주 다르고 시시각각 선거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바닥 민심 또 선거 유세 상황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시청자분들 좋아하시고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